예, 안녕하십니까. 실천교육교사 모임 정책팀장을 맡고 있고요. 성남의 청솔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신동아라고 합니다. 네, 아유, 전화 통화가 어려운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학종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네, 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고 고등학생 학부모님은 좀 아시는데 지금 예, 학종 이슈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이 네, 학종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네, 대학 입학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의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에서 입시 선발을 하는 제도를 갖다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네, 보면은 교과 내신에 더해가지고 네, 비교과 이런 다양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입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저기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고 수시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내 수시 모집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종은 수시에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 학력고사나 수능만으로 가다가요. 네, 요즘에 기업체처럼 이렇게 네, 상시 모집을 하잖아요. 요즘에 일반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에서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1차 수시, 2차 수시 해가지고 네, 6월 달 1학기 때 또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파행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학생들이 학교 붙고 나면은 공부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2학기 때 네, 보통 한 9월에서 한 수능 11월 달까지 있는 네. 그때까지 이제 치르는 전형을 통틀어 가지고 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종 오, 역시도 그 안에 하나의 전형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정시는 수능만 보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내신도 보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뭐 예전에도 그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되기는 되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워낙 그 수능의 그 결정력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럼 보통 퍼센트로 따지면 네. 보통 정시와 수능이 몇 퍼센트로 됐었나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하고 그 정시 비율을 갖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요즘에는 거의 수시가 점점 늘어서 네네. 70% 가까이 되고요, 대략. 네. 그리고 이제 정시가 한 30%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해하시는데 어,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점점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예. 정부가 어떻게 줄이기로 했나요? 아니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언론 보도만 나와가지고 네. 어차피 이제 모든 그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문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언론 보도를 나온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네. 그 수시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을 갖다 좀 줄이고 네. 이 이른바 그 정시 수능 전형을 좀 늘리라는 식으로 네. 이것도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전화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어.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 차관이 이렇게 어. 지금 나와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시끄럽죠.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네. 아,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늘린 이렇게 학종을 줄이는 걸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예. 이제 대학교마다 전화를 지금 돌린 그런 상황이네요. 그것도 뭐 전체 대학도 아니고요. 네.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 10여 개 대학에만 돌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방에 아, 계시는 그 국공립 대학이라든지 네. 이런 학교분들은 또 분노하시기도 하고 왜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빼들어 먹고 우리도 좋은 그러니까요. 대학교인데 뭐 이러면서 예, 그럼 제가 이게 뉴스를 제대로 안 살펴봤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예, 상황으로는 교육부에서 한 차관이 몇 개 예. 서울의 상위 한 10개 대학교에 정시를 늘려라라고 하는 전화를 준 거까지가 지금까지는 팩트네요. 예, 아마도 이제 대학 관계자 입을 통해서 그것도 나왔고요. 네. 조용히 이렇게 소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아, 이것을 대학에서 받아들여서 네네. 입시 계획 변형을 갖다가 학교에다 이렇게 공고를 해야지 확정이 돼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대학이 다 선발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뭐 막말로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음, 교육부가 재정 지원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대학에서는 아마 거의 따르는 분위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 이야기인데 먼저 물으면은 왜 예. 그 차관은 공식적인 루트로 하지 않고 전화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요즘에 그 정시하고 수시 가지고 여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네. 그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정시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정확한 거는 뭐 다 추정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아. 그런 어떤 여론에 대한 고려, 정치권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거의 네. 한 20년 가까이 네. 이어져 온 수시 강화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니까 공식적으로 나름 이렇게 편법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일처리라면 교육부가 일하는 게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느낌인데요. 약간. 예, 그래서 뭐 보수 언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보 언론에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네. 이렇게 십자포화를 맞고 있죠. 진짜. 예, 이게 이제 네. 국민들 생활하고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은 영역이고 그런데 네. 뭐 투명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야매로 네.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안타깝습니다만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다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기도 하잖아요. 네네. 공문 내려놓고 신청 안 하면은 장학사들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사업 참여하라고 하고 네. 그런 패턴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신동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촉으로는 이 예. 전화로 정시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거는 사견을 묻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그건 제 개인 의견뿐만이 아니고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요. 지금까지 항상 그런 방식으로 교육부가 돈줄을 가지고 초등등 학교도 이렇게 좀 지배해 왔지만은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대학에서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을 보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더 늘려도 될지 말지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여론이요. 네. 그 정시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여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로 그 강남이라든지 특목고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 그런 부유층 그 학부모들, 학생들의 어떤 여론이 과잉 대표된 건데 원래 그런 사람들은 의견이 좀 많이 대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의식해서 이런 어떤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뭐 되게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금 수능을 더 늘리려는 롤백 시도를 하는 느낌이 이제 낌새를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학종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제가 주변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수능이 더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학종으로 이렇게 수시로 더 가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그 입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워낙 경쟁도 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서 좀 공허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회 변화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가 바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뭐 기업들 입사시험을 뽑을 때도 예전같이 그 입사시험이죠. 그러니까 집필형 입사시험을 봐서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집필평가가 물론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만은 세세하게 1점, 2점 차이 가지고 사람을 당락지을 만큼 합리적으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뭐 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성적대가 나온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면접을 봐서 정말로 좀 면접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뛰어난 인재인지 아닌지 혹은 역량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어느 정도 판가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뽑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리고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입시 제도가 변화하는 거는요, 사회 변화에 후행해가지고 뒤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하나의 추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은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미래의 역량을 갖다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으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그런 어떤 수능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부유층이라든지 특목고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 대학 자리를 갖다 좀 줄인 측면이 많지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고3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교직행위반에서요. 분당 지역에서 일할 때는요, 영어 수학 1등급은 정말로 수두룩 빽빽해요. 사교육별로요. 정말로 그거는 일치하거든요. 오히려 수능이야말로.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그렇게 문제풀이를 잘 한다고 그러더라도 요즘에 얘기 나오는 그 대인관계 협력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해내지 않으면은 그 합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미래 역량이 없으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수학 1등급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도 은근히 돼요. 국어, 언어 영역은 또 5등급이에요. 그거는 책 읽고 내공이 없으면은 절대 점수가 안 나오는 영역이 바로 언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발로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은 풀어내는 그런 기계형으로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걸러내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유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 학종이 미운 제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수능이 정말 빈부격차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전 얘기들을 학력고사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요. 예전에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사교육 금지해가지고 그 학원 다니다 걸리면은 뭐 거의 퇴학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 이야기고 학력고사 시절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정도잖아요. 최근에. 그때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그렇게 좀 오히려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시를 늘리면 표가 늘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표가 늘어지는 대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학생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뭐 고3 하셨는데 학생들은 실제로 정시보다 학생들도 학종을 더 선호합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학종이 더 빡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더 피곤해요. 왜냐면은요, 이게 기존에는 대충 문제만 풀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동아리도 하고 수행해내고, 그렇죠. 동아리,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그렇다고 해서 또 수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현재 존재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행했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작년도에 그 학생부를 개편하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내서 교육부 김상고 장관이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언론에 언급해서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들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수능이 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비교과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한테 자기 좋아하는 진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학생들한테 고통스럽고, 그것이 이제 그 부유층이었던 농간에 의해 가지고, 특권층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확대 재생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또 그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부잣집이 점수풀이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방이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에서 뭐 별로 주변 학교들이죠. 주변 학교들에서는 이 학종이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유리하죠. 완전 유리해요. 그런데 근데 오히려
예.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100%제 예. 사견인데 촌에서 더 예. 수능 오히려 이 학종이 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요. 네.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비평준 지역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비평준 그렇죠. 학교들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식으로 비평준 지역 소위 말하는 명문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하게 되면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이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명문고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학교들, 한 나머지 서너 개 있는 학교들, 네네.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 있는 학교는 거의 같던가, 왜냐면은 서울이나 강남 분당의 헤게모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네. 예, 하나의 학교 정도에서는 조금 중간을 가던가 아니면은 약간 손해보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훨씬 더 득을 보는 제도가 되죠.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자기 아이는 늘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우열반 그렇죠. 예. 예전에 우열반 편성할 때도 보면은 네. 내 아이가 우반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온갖 그 차별을 갖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열반에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았잖아요. 자기 그렇죠. 아이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수능을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학종을 네. 주장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많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예,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네. 학종이라면 학생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학생부를 줄인다는 시도를 작년에 했잖아요. 학생부를 네. 간소화하는. 네. 그러면 도대체 뭘로 뽑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하니까 이제 학생부 안에서도 모든 네네. 것을 줄이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요. 아, 예를 들자면 봉사활동 중에서도요. 네네. 그 개인 봉사활동은요. 이건 학부모 기획 작품이에요. 아, 지금 작년까지 제가 중3 담임을 했었는데요. 네네. 임대단지라든지 이런 단지 저소득층 친구들은 네. 60시간 중에서 20, 30시간을 못 채운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개인한테 넘기니까 네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특목고라든지 좀 집에 사는 중산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100시간을 넘어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부모가 지정해줘요. 인맥을 가지고 좋은 데를 뚫어줘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사실 아이들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부모 능력을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을 갖다 좀 줄이자.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후닥거리를 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교과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는 대중적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교과 중심으로 가고 이런 비교과들은 학생들의 능력만 측정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 핵심 골자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기 전이라서 제 생각에는 예. 오히려 학종이 더 부잣집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어쩌면 그렇죠. 그게 사실이기도 했네요. 그것도 일정 부분.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 개선 효과는 더 큰 거죠. 네. 대충 이제 좀 느낌이 왔습니다. 저도 나무위키에서 학종이랑 입시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폐단도 제법 있고 예. 장점도 많이 크고 해가지고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서 경남 거창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수능으로만 그냥 승부하는 게 더 지금의 제가 촌에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촌에 있는 사람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는 학종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어차피 대학 서열화가 심해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건 맞아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 고생이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늘어나게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영어 수능 문제는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임팩트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 7줄, 8줄이에요. 영어 지문이요. 그것도 문어체로요. 그거 하느라고 아주 골 빠지거든요, 애들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네. 진짜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맞다고 보거든요. 진짜 네네. 쓸데없는 지식 하느라고 머리 싸매고 10시까지 야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네. 도리어 뭐 미국 뭐 드라마를 갖다 보고 요거를 해석하는 활동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실업계학교 같은 데서는 필요한 무역 영어, 네. 뭐 외국 뭐 무역회사에다가 뭐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걸 영문으로 써본다는 이런 교육들이 가능해지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에 따라서는요. 네네. 그래서 이왕에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맞는데 그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건 너무 낭비라는 거죠. 지금 수능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물론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변화의 그런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다. 예, 그거는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기왕에 고생하는 거 애들 실력이라도 좀 네. 미래 역량이라도 좀 길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저기 보니까 이제 옛날엔 수시로 합격을 하고 수능의 최소 등급을 충족해야지 그렇죠. 이제 합격을 해주는 최저학력 기준이요.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없애려고도 하면서 정시는 늘린다는 게 되게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요거도 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나오지?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고 또 네네. 교육부에서 원래 가려던 흐름은 또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 두 흐름이 조율되지 않고 이렇게 다 동시에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행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썼던 네. 거긴 합니다만 책에 하나로 통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학종이면 학종이고 뭐 네. 논술이면 논술이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네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줘야지 애들이 부담이 좀 줄어들지요. 네. 예. 왜냐면은 이게 뭐 지금 그 더민주당에서 나온 그 네네. 보고서를 보고 되게 황당했던 게 네. 내신과 수능과 뭐 이 짬뽕 전형을 1대1대1로 하자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그 말로는 좋아요. 내신 잘하는 애는 내신을 하고 수능 잘하는 애는 수능을 네. 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논술이 있었었죠. 논술 네네. 잘하는 애들은 논술로 네네. 하고. 그런데요. 이거는 그 탁상 행정으로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뇌내망상 돌리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애들은요. 논술도 애매하고 수능도 애매하고 혹은 뭐 내신도 애매하고 다 애매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다 하게 위에서야 되구나. 니들이 잘하는 거 골라가 아니고 네.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애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진짜 한 10여 년 전에 진보교육감 네네. 등장 이전에 네. 정말로 우리 학생들 안타깝게 많이 자살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성남에서 일할 때도 꼭 한두 번씩은 그런 기사를 안타까운 기사를 있었네요. 접했었어요. 네. 예.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은 좀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성적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은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까먹으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 저기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도 네. 그런 걸 참조해 보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이 동시에 있는 것보다는 네. 좀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물론 네네. 점진적으로 가야겠지만은 네. 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교사들 말은 거의 경청하지 않고 정치권이 그 자기네들 경험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수십 년 전에 자기네들이 그 겪었던 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습니다. 좀 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거는. 예. 모든 정책 결정에 선생님들이 좀 뒷전이라는 느낌?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많이 생각이 들고 신동환 선생님의 그 책 뭐였더라? 그 월령기였나요? 저 경기
예, 책 소개를 하나 경기교육연구소는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안은 네. 2012년도 대선을 맞아가지고 네네. 권재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한기현 선생님 서울에 계시는 네네. 그래서 교사가 바꾸는 교육법이라는 책으로 냈던 네. 거에 그 입시제도에 관련해서 좀 적은 바가 있긴 있어요. 교사가 바꾸는 그래서 교육법. 네. 예. 잘 안 팔릴 책이긴 한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네. 팔아주시면은 2세 나오게. 예. 2세까지는 기대 안 하고요. 재고라도 떨어야지 그 출판사에 비할 때까지고요. 네.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동아 선생님이랑 좀 한 30분, 30분 전화 예.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예. 저도 이해가 됐어요. 학종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마 많은 네. 선생님들이 저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많은 네. 선생님들이 더 유익하게 그리고 예. 이해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신동환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시대 흐름이고 수능으로 정말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좋은 학생들 평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먼저 지금 회사들의 입시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분명히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똥이 방송 박대현이었습니다.